이해찬이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이 천박하다고. 지금 저 인간들이 자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수도 이전이라는 때와 장소에 다 안 맞는 라지스케일 헛소리를 끄집어냈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겠죠. 그 수도 이전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 이런 설명을 해야 한다. 프랑스의 센강 같은 곳을 가면 노틀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관광이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이해찬은 요즘 입만 열면 막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기자가 지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했다고 후레자식으로 부르면서 후레찬이라는 별명을 얻어내고 4월에는 부산에 가서 부산은 볼 때마다 초라하다고 하더니 이젠 서울은 천박하다고 표현하는 바람에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 부초서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부초서천, 2020년 올해 민주당 슬로건 뭐 이런 걸로 지정해도 괜찮을 것 같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해드릴 꿀잼 드립이 엄청 생각나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문맥이고 뭐고 없이 그냥 노딱을 먹일 거라서 자제하겠습니다. 그냥 이해찬 욕을 해도 재미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오늘 대체 왜 얘네는 늘 이 도시라는 존재를 적대시하고 증오하는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쪽 이념은 반드시 반문명적 성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왼쪽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에 거부감을 느끼고 도시라는 사람과 자본과 기업이 모여들고 그에 따라 인프라와 기회가 모여드는 시스템을 싫어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을 증오하고 또 경멸해요. 그 이유라고 떠들어대는 것을 종합해보면 이 한마디로 수렴해요. 이건 사람이 사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좌에는 이상향이 있고 우에는 궁극적인 이상향이 없다. 그런 것을 정해놓지 않는다. 저들에게는 이미 결정된 이상향이 있어요. 이상적인 세상, 이상적인 삶, 유토피아의 모습을 정해놓고 인류가 그곳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상향의 모습은 우리 정상인들의 생각 그리고 현실과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강을 준설하고 직선화하고 뚝을 쌓아서 수자원을 이용하게 하고 수재를 막고 이런 행위를 저들은 싫어해요. 쟤들은 자연성을 회복해야 된다면서 이미 지어놓은 둑을 헐어서 모래로 바꾸고 갈대로 심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이미 도시화가 극도로 진행된 공간에서 축대를 헐고 모래를 붓는다고 해서 거기가 무슨 철새 도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보다 자기들의 그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들한테는. 참고로 제가 지금 든 예시는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상적 형태는 그런 겁니다. 전원, 모래톱, 새가 날아오고 소가 울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 각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집, 뒷집, 옆집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반갑게 인사하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자급자족하는 제 이전 영상 중에 이 주제를 다룬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2개 있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을 이상향으로 잡아놓고 쉼없이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걸어 다니는 거, 낡은 것, 오래된 것, 농사, 자급자족, 마을 공동체, 이웃과의 유대 다 문명과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육체노동과 컬렉티비제이션, 집단화라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해요. 이 집단화라는 것의 이념적 배경이 바로 자생, 자급자족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가 발달하면 뭐가 이루어지죠? 분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요. 반면에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분업화와 전문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자급자족해야 되니까요. 이해찬의 말도 잘 보세요. 서울이 천박하다면서 반대 예시, 모범적인 사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파리의 노틀담 성당과 유적입니다. 강변에 아파트가 늘어서 있는 꼴은 천박해 보이고 유적이나 오래된 건물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아파트 가격, 이런 돈 얘기하는 것은 천박하다는 거죠. 무슨 엽전은 천에서 안 만진다던 양반의 핏줄이 살아 숨쉬는 사람 같죠. 외국은 안 그럴까요? 돈 얘기는 천박하니까 고상하게 유적 얘기만 할까요? 천만에요. 암스테르담에서 보트 투어를 해도 건물 가격 얘기를 엄청 합니다. 특히 센트럴 스테이션 맞은편 즈음에 유명한 알박기 스토리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주인이 결국 몇 천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 이런 얘기가 메인 관광 코스예요.
시카고에서 보트 투어를 해도 건물 이야기가 거의 전부죠. 건축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언제 지었고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올랐고 저 집은 누가 얼마에 샀고 저 집은 얼마에 팔렸고 주인장이 테라스에 나와 있으면 승객들한테 손도 흔들라고 시킵니다. 맨해튼도 똑같습니다. 역사 얘기, 건물 주인 얘기, 건물 가격 얘기, 건축가 얘기 이런 거 자체가 관광 상품입니다. 왜? 시카고나 맨하탄은 이해찬 씨 눈에는 똑같이 천박해 보일까요? 유적 없고 건물만 있어서? 그럼 베니스는 어떨까요? 베니스도 똑같아요. 언제 지었고 얼마고 누가 살았었고 지금은 누구 소유고 누가 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보트 투어 내내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게 천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흥미 요소를 더 느낄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냥 그것도 사람 사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파리에 관광 가서 보트 한번 타고 주책 부리지 마십시오. 우선 강 크기가 다릅니다. 센강의 폭은 보통 100m밖에 안 되고 아주 넓은 곳으로 가도 200m를 안 넘습니다. 특히 노틀담 성당 앞 코스는 강 넓이가 50m밖에 안 돼요. 눈 바로 앞에 고풍스러운 건물이 서 있으니까 좋아 보일 수밖에요. 위에 말한 도시들도 다 수로폭이 좁습니다. 커넬이니까요. 맨해튼 허드슨강 폭은 한강 비슷합니다만 거기는 우리처럼 공원 있고 올림픽대로 있고 하지 않고 강 바로 옆에서 건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층고 제한 같은 게 없어서 우리보다 건물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죠, 배에서. 반면에 한강은 폭이 좁은 데가 700m, 보통 1km가 넘고 넓은 지점은 1.5km나 됩니다. 강 옆에 뭐가 있어 봐야 멀어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나마 보이는 게 여의도 인근 건물들, 그리고 20층 안팎으로 올려놓은 아파트뿐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요. 당신 말처럼 내내 아파트 가격 얘기만 하는 관광 코스가 대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부동산 투자 보트 이런 겁니까? 부동산 투자 잘하기로 이름난 정당이니까 이해는 가네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파리에 지하철이 개통된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철도 말고 지하철이요. 1900년 7월입니다. 우리는 이때 외국 선교사들이 와보고 깜짝 놀라던 상태였어요. 한양 도성에 포장된 길이 없고 길바닥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노딱 먹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건 스스로 땡땡 소리를 내는 시계야 하면서 막 좋아하기 150년 전에 유럽에서는 기계식 시계를 만들어서 성당에 달았어요. 1300년대 초중반에는 이미 유럽 전역에 시계가 설치됩니다. 우리와는 도시를 구성하는 시작점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맨해튼도 신대륙이라고 불렸던 땅에 있지만 오래된 건물은 100년씩 됐어요.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있던 것마저도 모조리 파괴됐습니다. 메가더 원수가 서울을 보고는 이걸 복구하는 데만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잘 알잖아요. 니네 편이 일으킨 전쟁. 그런데 기적처럼, 아니 기적으로 일으키고 성장시킨 나라예요. 천박한 아파트는커녕 판잣집도 없었을 나라가 그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루고 이 자리에 온 거라고요. 노틀담 성당, 나도 서울에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빅벤도 있고 소피아 성당도 있고 피사의 사탑, 콜로세움, 에펠탑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 역사가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실은 어디다 처박아 두고 노틀담 성당이 없다고 천박하다,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천박하다,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여당 대표로서 너무 쪼다 같은 생각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파리는 원래 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예요. 성당, 궁전, 학교, 개선문 전부 다 센강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양 도성은 강 북이었고 강 남쪽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습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강이라는 것 자체가 도심을 흐르던 강이 아니라 도시 외곽을 지나던 강이라고요. 문화유산끼리 비교를 하려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두고 비교를 해야지 왜 엉뚱하게 강에 배를 띄워놓고 강 옆에 유적이 없다고 투덜거립니까? 굳이 비교를 하려면 남대문이랑 개선문을 비교하던가 왜 빈 공터에 가서 여기 왜 유적이 없냐고 천박하다고 투덜거리냐고. 여의도에만 수십 년 있었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역사 공부도 안 했어요? 이해찬 씨는 아무리 봐도 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더 험한 꼴 보이기 전에 노욕 부리지 말고 국민들한테 초라하네 천박하네 막말 퍼붓지 말고 은퇴해서 저기 어디 당신이 좋아하는 오래된 건물 옆에 가서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좋은 건물 많잖아요. 피라미드도 있고 앙코르와트도 있고 금수산 궁전도 있고. 당신만 떠나면 됩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우리끼리 천박한 우리 수도에서 잘 살겠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